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단원입니다. 제2단원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던 통상평균임금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산수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통상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하겠습니다. 급여 예시를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예입니다. 그래서 명절 상여금도 공무원들하고 비슷한데요. 설 추석 때 지급을 하는데 이때 재직한 근로자는 이분이 뭐 설 하루 전날 또는 추석 하루 전날 입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40만 원을 다 지급하고요. 중간에 퇴사한다 그래서 이제 일할 계산에서 정산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점이 이제 나중에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데요. 그때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연차 보상비는 연차 유급휴가 중에 쓰지 않은 날짜가 있으면 연말에 이제 보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임년 1월 1일 날 기준이죠. 그렇게 해서 보상하는 거고요. 맞춤형 복지비는 한 50만 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면 만약에 쓰지 않고 남은 게 있으면 소멸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건 앞쪽에 지난 시간에 판례에서 한번 살펴본 그런 케이스고요. 출장 예비는 임금은 지급하는데 특별히 출장이라는 케이스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숙박비, 유류대 이런 것을 이제 실비로 지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이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선 맞춤형 복지비하고 출장 예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검토를 했었는데 맞춤형 복지비는 이런 식으로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 소멸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면 임금과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취지로 판례에서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출장 예비는 특수한 어떤 근로자 사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라서 이거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되시지 않으시면 2단원의 내용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가지의 이제 이를테면 항목 중에, 금품 항목 중에 맞춤형 복지비와 출장 예비는 잘라내고 나머지 5개를 가지고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 판단을 합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보면 있는데요. 정기적, 일률적, 대가적, 고정적 이런 조건을 이제 요구를 해요. 정기적, 일률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은 이제 월은 아닌데 주기적인 단위로 이제 지급을 하면 정기적이고요. 일률적은 일정 요건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또 일률성의 요건을 갖춘다고 봅니다. 2개는 지금 우리가 검토할 5개 항목 중에 2개는 다 똑같이 요건이 되는 거고, 대가적이라고 하는 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게 이제 명절 휴가비와 관련이 있는데요. 명절 휴가비는 예를 들어 설하고 추석 사이에 중간에 퇴사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추석 때가 되면 40만 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아야 되면 중간에 설하고 이제 추석하고 사이에 인터벌이 한 6개월 정도 된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그 사이 한 3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러면 앞으로 받게 될 40만 원 추석 명절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서 주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명절 상여금을 그냥 재직하기만 하면 근로자에게 100% 다 지급하고 일할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서 빠지고요. 연차보상비는 근로자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근로자는 연차를 전혀 쓰지 않은 사람은 15개의 연차 보상을 다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다 썼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것은 고정적인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본급과 급식비, 교통비 이 3개가 통상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명절 휴가비와 연차 보상비를 더하면 이게 평균임금이자 임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좀 이론 때 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이제 시급으로 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을 이제 구하는 게 보면 시급을 계산을 하거든요. 시급을 계산해서 이 근로자가 예를 들어 시간의 근로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내용대로 11,291원이 이분의 시급이다 이렇게 되면 1시간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11,291원 곱하기 150% 해가지고 1시간 시간의 수당을 주는 뭐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간수로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월 평균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런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예컨대 뭐 한 달이 30일이고 하루 8시간이라고 해서 뭐 30 곱하기 8 해서 240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제 그 유급 통상임금 산정기간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가성 잠깐 보셨죠?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 그 대가로 받는 게 통상임금이니까요. 예컨대 주 40시간 근로자가 토요일날 관련된 것은 무급이고 아무 그 휴무일이기 때문에 임금에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것은 빼버리고 일주일 중에 이제 주 40시간하고 일요일 8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면 일주일에 48시간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니까요. 이걸 월 단위로 바꾸려 그러면 한 달이 몇 주인지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4.3452주가 나옵니다. 4.3452주가 나오는데 그 4.3452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 11,291원이 나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아마 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요 문구를 잘 한번 보시고 밑에서 계산한 산식을 한번 보시면 209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209는 뭐 유명한 거의 상수에 가까운 숫자니까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법 조문과 이 산식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평균임금은 쓰임새가 특별히 법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라고 한 퇴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죠?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개월 동안 이분이 어떤 걸 받았습니까?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받았죠. 그 다음에 명절상여금과 연차보상비도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3개월 내에 받은 경우도 있고 안 받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월 단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 단위로 계산을 합산을 해서 12분의 3으로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게 되면 732만 2230원이 나오는데요. 좀 전에 문구에서 봤듯이 총일수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월급을 날짜로 나누게 되면 1급이 나오겠죠.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요. 통상임금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통상임금하고 비교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이렇게 92,328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평균임금을 다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예전에는 그냥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랑 비슷했는데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좀 오르면서 상여금하고 식비, 숙박비, 교통비 관련해 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게 있어서 그거 아주 간단하게 사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저임금 산입되는 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임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통상임금이랑 비슷하죠. 미산입되는 것은 거의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산정할 때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다른 건 있긴 한데요. 이제 보시면 그래서 시간의 수당, 연차 보상금 이런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상여금하고 이제 급식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상여금은 이제 매월 단위로 상여금이 이제 나누어서 지급되는 경우에 최저임금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되지 않음. 이러니까 15% 이상 되는 부분은 이제 산입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급식비는 최저임금의 3% 이상 되는 부분은 산입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 사례는 앞쪽의 사례랑은 틀립니다. 기본급이 170만원 있으면 이거는 전체가 다 산입이 되고요. 급식비를 14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중에 일부만 산입이 돼요. 이제 앞 페이지에서 보면 최저임금, 월 단위 최저임금의 3% 이상이 이제 산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가 54674니까요. 이 14만원에서 54674를 빼면 85316만큼 산입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개가 뭐 178만 5천원이 나오면 이게 원래 이제 최저임금 1822480 840인지 480인지 뒤에 항상 헷갈리는데 하여간 182만 2천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를 이렇게 놓으면 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평균 금액을 보면 이제 204만원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최저임금 위반되는 이런 이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급식비가 들어가는 방식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한번 보면 또 잊어버리고 한데 궁금하면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들어가는 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이상으로 3단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